전 세계 여러분께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태국은 한 달 넘게 캄보디아 국경을 계속 침범해 왔습니다. 그들은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캄보디아 민간인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수백 가정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캄보디아는 국제법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조용한 전쟁을 들어주세요. 캄보디아는 작은 나라지만 평화를 향한 큰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만이 피해자가 아닙니다. 태국은 아시아 4개국의 주권을 이미 침해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디인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쟁 지역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아시안 공동체를 구성하는 나라들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지역연합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연합의 현실은 여전히 상당히 취약해 보입니다. 이 취약성은 회원국들의 경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아시안 회원국들 간의 내부 갈등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수백 년간 계속되어 온 국경 분쟁이 있으며 많은 경우 태국이 이웃 국가들과 대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태국은 가장 많은 국경 분쟁을 가진 아세안 회원국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현재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4개 아세안 회원국, 즉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 모두 태국과 오랜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이유는 각 국가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태국이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들의 영토 주장은 종종 국계법을 무시합니다. 이로 인해 국경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태국과 4개의 인접 국가들 사이에서 이러한 분쟁이 일어나며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국과 4개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 분쟁의 핵심은 태국 자체의 극단적 민족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강대국들이 제정한 국제법을 자신들의 이익에 무관하거나 무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태국은 과거 세계에서 시암으로 알려졌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시암은 19세기와 20세기에 프랑스 제국과 같은 세계 열강들과 수많은 조약을 체결하였고 이 조약들은 인도 차이나의 국경을 정의했으며 영국은 버마와 말레이시아의 국경을 정의했습니다. 태국은 이러한 합의를 부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결과 식민 통치가 끝난 후 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같은 내인접 국가들과 설정된 국계법이나 국경을 완전히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태국은 이러한 합의를 영토와 국가이익의 성실로 간주하였으며 식민지 시대 조약 아래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국경 분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국제연합과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한 국경 획정에 관한 국제법에 따르면 식민지가 독립할 때 기정의 식민지 행정경계가 자동으로 새로운 국가의 국경이 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60년 유엔 총회결의 1514호에서는 식민 통치의 종식과 국가의 독립 촉진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 열강이 설정한 국경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경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명확한 설명에 더해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남겨진 국경은 여전히 법적으로 유효하며 관련된 양측이 상호 합의에 도달해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태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국경 문제가 태국의 국제법 위반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는 식민지 시대에 남겨진 합의에 따라 자국 영토의 주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얀마와의 국경 분쟁은 양국 간에 반복적으로 무력 충돌을 초래했으며 특히 스리파고다 패스, 메사이, мя와디 지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으며 주로 태국이 식민지 시대에 남겨진 국경선을 존중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태국과 라오스 간의 메콩강 국경과 수많은 작은 섬들을 둘러싼 지속적이고 해결되지 않은 분쟁들도 존재해 왔습니다. 이는 자주 무력 충돌을 일으켰으며 때로는 양국 간의 국경 분쟁을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1984년과 1987년에서 1988년 사이에 태국이 국경을 침해하며 라오스 영토를 침범한 후 국경전쟁이 발생했습니다. 태국의 인접 국가들 중에서 말레이시아만이 태국과 무력 충돌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분쟁은 대부분 태국 남부만과 말라카 해협과 같은 해양 자원을 둘러싼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분쟁은 대규모 무력 충돌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외교 관계를 긴장시켜 왔습니다. 더 나아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해양 분쟁은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와 접한 태국 남부 국경 지역은 주로 무슬림 공동체가 거주하고 있어 불안정 지역이 되었습니다. 태국 군대와 남부의 분리주의 무장 세력 간의 빈번한 충돌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국경 분쟁을 살펴보면 상황은 태국이 다른 인접 국가들과 겪는 분쟁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주로 태국의 공격적인 태도와 국제법 무시에 의해 발생했으며 이는 자주 캄보디아 영토 침범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현재 국경 분쟁은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을 따라 여러 지역을 침범한 후 발생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962년과 2013년 해석에서 이러한 지역이 캄보디아에 속한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이러한 관습법을 계속 무시하고 캄보디아 영토를 침범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해왔습니다. 태국과 인접 국가들 간의 국경 분쟁의 역사에 비춰볼 때 태국은 반복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을 일으키고 국제법을 위반해왔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지역 불안을 조성하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며 이웃 나라들에 대한 존중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세안이 진정으로 강력한 지역연합이 되는 것을 방해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태국은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내 정치 불안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상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가 태국의 캄보디아 영토 주권 침해에 대응하여 태국산 제품을 전면적으로 불매한 이후에 최근에는 태국에서 미얀마로 향하는 수입 경로가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나라가 이웃 나라들에게 보이는 행동과 잘못된 태도, 특히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서 사실을 반복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세계가 스스로 아세안의 맏형이라고 자청하는 이 나라의 진짜 본성을 더욱 분명히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도덕적이며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이들과 우정과 사랑, 그리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캄보디아가 진정으로 바라는 평화를 보아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올 올바른 정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